안녕하세요. 정수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54세 여자 환자분이 왼쪽 무릎이 아프신 지가 3년 정도 되셨대요. 오다리로 인해서 무릎의 안쪽에 MRI 상에서 보면 뼈랑 연골이 모두 상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연골만 상하면 이제 연골 재생하는 수술, 대표적인 게 이제 미세천공술, 구멍을 뚫고 또 거기다가 추가로 카티스템이라 해서 이제 태아, 제대혈, 줄기세포 발라주고 그래서 연골 재생하는 수술을 하는데, 오늘은 뼈까지 같이 상한 거예요. 연골과 뼈를 모두 재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위에 있는 뼈랑 연골을 다 채취를 해서 이식하는 자가 골연골 이식술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탐침자로 탐침을 해보면 안에가 완전히 들떠 있네요. 일반적인 연골은 뭐 당연히 들어가지도 않고요. 완전히 딱딱하고 이렇게 전혀 탐침자로 눌러도 변함이 없는데, 병변 부위는 탐침자를 넣었더니 완전히 들뜹니다. 아이고, 많이 안 좋으시네. 어허. 아이고, 다 떴다. 이렇게 다 뜨니까 당연히 많이 아프시겠죠? 아이고, 어허. 오치가 맞아,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연골 재생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연골과 골은 괜찮으니까 연골과 골에 이제 미세천공술을 해서 연골이 재생될 수 있게 도모를 하는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연골과 골이 다 괴사가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 떨어져 나오니까 밑바닥이 없으니까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자가 골연골 이식술을 하겠습니다. 이게 건강한 조직이 나올 때까지 이제 괴사된 부분은 다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연골판이 아예 뭐 찢어진 지가 오래됐네요. 연골판이 찢어진 지 오래돼서 충격수 장치가 이렇게 없으니까 당연히 쉐이버 연골이 괴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됐어. 지금 각도 어떠십니까? 좋아요. 들어가 볼까요? 각도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살짝만 쳐. 빨리. 지금 좋아요? 네, 살짝. 제가 일단 뒤로 돌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거 보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그랬습니다. 때 그거만 그 정도만 해요. 나중에 조금 모자란 부분, 더 밖에서 더 치면 되고 이걸로 더 누르시면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대로 있을게요. 여기 좀 더 쳐야겠다, 위에. 아하. 살살 들어요. 네. 됐어요. 나봐요. 네. 좀 살짝 펴볼까요? 오케이. 네. 이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만 잘 자라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수술은 이제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 중에서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있는 다른 부위에 있는 연골하고 뼈를 동시에 떼서 그거를 병변이 있는 부위에 이식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방법까지 할 필요는 없죠. 보통은 연골만 망가지기 때문에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미세천공술이죠. 구멍을 뽕뽕뽕 내서 연골이 재생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카티스템을 도포해가지고 연골이 재생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대부분이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I에서 보시면 연골 자체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뼈가 괴사되는, 네, 연골도 들떠 있었지만 그 밑에 있는 연골과 골이 괴사가 된 거예요. 괴사가 되는 대부분의 이제 원인은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죠. 혈액 공급이 그러면 왜 안 되느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저절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원인이 없고 정말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많이 썼거나 그런 분들에서 간혹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원인이 미상입니다. 원인 미상으로 이제 골의 괴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골 괴사가 일어나서 그 부위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뼈가 떨어져서 불안정하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괴사가 되면.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인 이제 미세천공술로 이런 분들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연골과 골이 괜찮아야 미세천공술을 해가지고 연골이 재생될 수 있게 도모하는 건데 연골과 골에 이렇게 골 괴사가 일어나는 분들은 다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아까 화면에 보셨듯이 깊이 패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채워야겠죠. 뼈도 채워야 되고 연골도 채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릎에 있는 연골하고 뼈를 동시에 떼서 병변 부위에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위를 떼야 될 것이냐? 당연히 체중 부하하는 밑쪽은 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앞에 있는 뚜껑뼈랑 닿는데 거기 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자주 떼는 부분이 앞쪽의 외측, 거기는 이제 체중 부하도 안 하고 뚜껑뼈라도 안 닿으니까 가장 떼기가 용이한 부분이죠. 저희가 항상 그쪽을 뗍니다. 거기에 있는 연골하고 골을 같이 떼서 이 병변이 있는 부위에 연골하고 뼈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넣어주는 수술을 한 거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연골만 없는 게 아니고 연골하고 골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망가진 부위를 다 제거를 하고 자가골 연골 이식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은 또 이제 연골판도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연골판이 안 남아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분의 원인은 오다리입니다. 오다리 각도가 8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평생 하중을 내치게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골판이 먼저 찢어졌을 거고 연골판이 찢어지다 보니까 충격 흡수 장치가 없으니까 연골에 지속적인 무리한 충격이 가해지니까 이제 연골과 골이 이렇게 망가진 거고. 그래서 이분은 오늘 다리를 똑바로 핀 수술도 해드리고 연골판도 정리를 하고 자가골 연골 이식술, 그러니까 3가지 수술이나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연골하 골을 이식할 부위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채취할 기구를 삽입을 합니다. 채취할 기구를 삽입을 해서 약 깊이는 15mm 정도 깊이로 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받을 부분도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또 뗄 때는 대략 한 13mm 정도 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여기에 이제 이식한 새로 떼온 골 연골을 밀어 넣어 주는 거예요. 밀어 넣어서 이렇게 생착이 되면 수술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보면 이렇게 이쁘게 이식이 돼 있죠. 1년 후에 이걸 다시 촬영할 일이 있으면 1년 후에 얼마나 이쁘게 주변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7도 정도 오다리인데
오다리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안쪽에 체중 부하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오다리 교정술, 근위경골 절골술도 같이 해서 안쪽에 체중 부하가 많이 되지 않도록 같이 해드렸어요. 이 자가골 연골 이식술의 단점은 뭐냐면 이걸 떼준 곳, 공여부라고 하죠. 도너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도 이제 골하고 연골이 비어 보이는 거죠.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도 다시 차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골 연골이 잘 안 찰 수도 있다는 그 문제가 있고 또 받은 곳, 받은 그 공여를 받은 곳에서도 또 골 연골이 생착하지 못하면 또 이제 이 부위가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가골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붙고 공여한 부분도 다시 살이 잘 차고 받은 곳도 이쁘게 연골이 재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수술 라이브 자가골 연골 이식술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